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 붕괴 후의 환율개혁 과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환율 정책의 역사에 대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환율 제도는 변동환율이 아닌 고정환율이었습니다. 즉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에 의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환율 책정은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원조 당국은 원조의 효과와 관련하여 환율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환율은 한미 간의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화폐의 고평가를 추구했고 미국 측은 환율의 현실화, 즉 한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추구했습니다. 매번 지리한 협상 끝에 한미 간의 타협으로 환율이 책정됐습니다. 1950년대 전반에는 여러 차례 환율이 변경됐습니다. 1952년 5월에는 1달러당 60환이었는데 1953년 12월에는 1달러당 180환이 되었고 1955년 8월에는 1달러당 500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1951년 4월과 비교했을 때 1955년 8월의 물가는 11배로 뛸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원조 당국은 물가 수준의 변동에 맞춰 환율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매번 삽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막상 환율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되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해당 조항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우회하는 방법도 고안해냈는데 바로 원조 자금 배분을 경쟁 입찰로 하고 미군 소유 한국 화폐도 경매 방식으로 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50년대 전반은 환율 제도가 요동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는 1955년 8월의 환율 합의로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1달러당 500환의 환율을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 측이 이번에도 물가 연동 조항을 걸었지만 한국 정부는 대규모의 미국 원조를 등에 업고 물가 유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이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1957년부터는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금융 안정계획이 매년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실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환율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원조 당국은 환율 합의의 물가 연동 조항이 환율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이끌어낼 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안정화 정책의 결과로 1955년 81%, 1956년 35%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은 1957년 19%, 1958년 마이너스 7%, 1959년 7%, 1960년 16% 등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1958년의 물가 하락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은 경기 하락을 야기했고 한국 경제 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는 환율 유지를 위해 경기를 희생해야 하느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1달러당 500환의 공정환율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조자금 배분도 이 환율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환율은 그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원조자금을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횡재였고 그에 따라 인기 품목의 원조자금 배정에는 투기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투기를 막기 위해 1957년 5월부터는 국채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습니다. 국채를 더 많이 사기로 한 입찰자에게 원조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58년 8월부터는 임시 특별 외환세가 도입되어 국채 대신 외환세 경제 입찰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써 1달러당 500환의 공정환율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새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장면 정부는
그 전부터 환율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고평가된 환율이 특혜를 낳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환율의 현실화라는 지향점에서 한미 당국이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만의 환율 개혁을 참고해 복수 환율을 제안했던 반면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의 반발을 의식해 단일 환율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추가 원조를 대가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1961년 2월 현실적 단일 환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합의와 기반 없이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제도 안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서 안정적인 환율 제도는 1964년과 1965년에 순차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1960년대 초까지 환율 정책은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950년대 전반에는 환율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원조의 도입에 장애가 되어 한국 경제에 때때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한미 간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유지되어 원조의 도입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 그리고 그에 따른 원조자금 배분 방식의 계속된 변화는 자금을 배분받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 환율 정책의 역사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으로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50년대 미국 원조가 한국 정부를 거쳐 한국 기업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FOA-ICA의 B 프로젝트 원조를 사례로 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